유경근 세월호 가족협의회 전 집행위원장께서 막 도착하셨습니다. 조금 숨 좀 고르시고요. 오늘 많이 더운데 생방송 시간 되시느라고 또 애가 얼마나 타셨어요? 예, 생각보다 길이 많이 네네, 막혀서 여기 합정동 로타리가 평소에도 그러는데 금요일 날 더 심합니다. 예, 그래서 좀 늦었으면 죄송합니다. 아, 별 말씀이죠. 왜 늘 바쁘신 분이라는 거 다 우리 시청자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알고 계시고, 내일 또 지금 4.25 광화문에서 5.25 네, 그렇죠. 촛불 전면 재수사 그리고 대통령 특별 지시 좀 해달라, 그다음에 정부의 공식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그래서 촛불 집회 대중문화 제도 기획 예정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분주하시리라는 거 압니다. 원래는 이게 한 주 전에 예정되어 있었던 우리 인터뷰인데 그렇죠. 예. 노무현 추모 주간도 있고 그래서 오늘로 미뤘는데 하필 이래 바쁘신데 붐비는 곳 오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아니, 아닙니다. 예, 불러주셔서. 바로 여쭙죠. 네. 많이 들으실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아니 이런 분들도 이런 질문을 하나, 이를테면 페이스북이나 뭐 인스타그램이나 또는 인터넷 토론 공간 같은 데 보면 어느 정도는 이제 진상 규명이 된 거 아닌가. 근데 세월호 가족분들은 아예 여지껏의 수사나 재판 이런 걸 다 깡그리 무시하고 전면 재수사를 하자고 주장하시는데 조금 과한 거 아닌가? 비교적 여론의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여겨지는 분들의 글에서도 저도 몇 번 봤고, 그래서 물론 면밀히 모니터링을 하고 계시고 답변도 준비하셨겠지만, 그리고 예은 아빠나 다른 세월호 가족분들의 글을 쭉 읽어보면은 다들 나와 있긴 한데 또 그렇지 못한 분들도 많으니까 반복되는 감은 있으시겠지만, 이러한 점을 우리는 콕 집어서 재수사 그리고 특별 재수사, 전면 수사를 요구하는 바이다. 이번에 좀 논점을 명확히 해놨으면 좋겠어요. 네. 많은 분들이 비슷하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이 그동안 5년 동안 계속 하지 않았느냐. 네.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고 수사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뭐 조윤선이라든가 뭐 이병기라든가 또는 뭐 김영석 과거의 해수부 장관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 검찰이 이제 한 3년 정도의 구형을 내렸죠. 예. 그리고 아마 다음 달 정도면 그 선고, 1심 선고가 나올 것 같습니다. 뭐 3년 구형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거의 뭐 집행유예와 가까운 그런 형량이기 때문에 좀 안타깝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재판도 하고 있고요. 예. 그런데 좀 분명히 봐주셔야 할 것은 지금 현재 수사하고 또는 재판하고 있는 내용은 세월호 참사 자체에 대한 수사나 재판이 아닙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 박근혜 정부 또 그 당시에 정보기관들이 유가족들을 사찰을 했다. 예. 그다음에 그 당시에 청와대라든가 또 정부가 특조위 활동을 방해를 했다. 이거를 수사하고 재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실을 찾기 위한 과정을 방해한 것을 수사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 자체에 대한 5년 수사가 전 아닙니다. 5년 전 4월 16일 날 왜 구조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네. 급변침의 원인은 현재까지는 뭘로 추정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게 아니라 네. 특조위 방해 활동에 대한 지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걸 좀 구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월호 참사가 뭐냐? 그리고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통해서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좀 우리가 명확하게 같이 공감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사 이후에 저희 유가족, 저를 비롯해서 저희 피해자들 유가족들이 뭐 사찰을 당하고 그다음에 뭐 인권 유린을 당하고 억울한 일이죠. 또 반드시 규명하고 책임을 지게 만들어야 할 일은 많습니다. 네. 근데 저희들이 집중을 하는 것은 그것보다는 그것도 해야 되지만 그것보다는 세월호 참사 자체의 진실이 무엇이냐를 밝히지 못한 상태에서 예인이 떠나보낸 이 아빠 억울한 거 풀자고 지금 이러는 거 아니거든요. 저는 더 억울해도 관계없고 더 아파도 관계없어요. 예인이만큼 아프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저희는 그거 알아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세월호 참사 당시에 왜 그토록 정말 짠 듯이
누구 지시를 수행을 하는 듯이 어떠한 구조를 위한 조치도 시도도 하지 않았는지를 너무나 알고 싶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검찰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2014년에 수사했다고요. 실제로 수사 발표도 했죠. 그래서 그 혐의로 기소된 것은 현장에 출동했던 P123정 김경일 정장 한 사람 기소했고 3년형 만기 출소 이미 작년에 했죠. 그랬기 때문에 수사가 끝났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저희들은 그걸 다시 수사하자는 겁니다. 그다음에 급변침 침몰과 관련을 해서 수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에도 발표를 했죠. 과적을 했고 고박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보건성이 굉장히 불량한 상태에서 선원이 배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해 갖고 그래서 급변침이 일어났고 결국 보건성이 약한 상태였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침몰을 한 것이다. 이게 이제 검찰이 발표한 거고. 현재까지는 공식 침몰 원인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현재도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세월호 참사 원인을 검색을 해보면 딱 두 글자 나옵니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은 과적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돌아다니는 이야기고 철근. 그래요. 뭐 철근을 비롯해서 뭐 수많은 근데 실제로는 정말 세월호가 과적을 한 게 맞느냐? 라는 데에 대해서도 지금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공식적으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후에 선체 조사위라든가 특조위에서 조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분석을 한 결과 실제 세월호가 과적을 한 게 맞냐? 우리가 아는 개념의 그런 과적이 맞냐? 라는 것에 대해서도 지금 문제 제기가 같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런 거는 국민이나 시청자분들께서 잘 모르시고 계시는 부분은 네, 뭐 물론 지금도 여전히 과적이 맞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그거를 과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라고 또 그렇게 아주 강하게 맞받아치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검찰을 발표하면서 그럼 그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느냐라고 해서 그 책임을 선원들에게 넘겼죠. 청해진 해운과 선원들에게. 그래서 선원들을 기소했는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김경일 정장에 대한 기소, 그다음에 선원들에 대한 기소에 대해서 최종 판결문에 분명하게 이 법원이 지적을 해놨어요. 이 구조 문제는 현장에 출동했던 P123정이 제대로 현장 대응을 못해서 사람들이 희생당한 것이 맞다. 그런데 그 책임을 현장 출동한 해경 한 사람에게 묻는 것은 맞지 않다. 오히려 그 위에 지휘 라인에 있는 사람들의 책임도 밝히고 그 책임도 함께 물어야 한다라고 판결문에 적시를 했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김경일 정장에 대한 그 형량을 감형을 했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 침몰 부분, 급변친 침몰 부분에 대해서도 청해진 해운의 선원들의 잘못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건 역시 판결문에 법원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당시에는 이제 세월호가 바다 밑에 있었죠. 그 재판을 할 당시에는 지금 1심 광주 재판을 말씀하시죠? 그건 뭐 대법원까지 다 끝난 거죠. 예. 대법원까지 광주에서 재판을 지금 했었는데 인용하시는 판결문은 그게 다 2015년에 진행을 했던 광주에서 있었던 1심 법원의 판결문을 말씀하시는 거죠? 1심이 아니고 대법원까지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대법원까지 다 갔는데 핵심은 그때 이미 나왔던 걸 다시 한번 환기시켜 주시는 거죠. 거기서도 이 침몰의 원인, 급변침의 원인을 단순히 선원들의 조타 미숙이나 운영 미숙으로 돌리기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그러니 그 침몰, 급변침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선 배를 인양을 해서 배를 직접 들여다봐야 그것을 따질 수 있다. 그래서 그 선원들에게 그 급변침 침몰의 책임을 대부분 다 면제해줬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들이 승객들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먼저 탈출하는 것에 대해서 더 강하게 책임을 물었고 지금 이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법원에서 검찰이 기소 내용을 다 부정한 거거든요. 그리고 판결을 한 거예요. 그러면 검찰은 그 부분을 다시 수사를 하거나 아니면 보완을 하거나 뭐 자기네 말이 맞다 아니면 좀 틀린 것 같다 그러면 다시 보완을 해야 되겠다. 뭔가 후속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게 상식인 것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검찰은 그 법원의 판결을 완전히 무시를 하고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겁니다. 이미 법적으로는 종료가 됐다고 판단을 해버리고 있는 거죠. 실제로 지금 그 특별수사단 설치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에 이러한 내용들을 매우 자세하게 전달을 했습니다. 이제 청와대에서 궁금해하는 건
진상 규명을 하겠다는 약속을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그 세월호 참사 그 주기마다 항상 공식적으로 발표를 해주셨잖아요. 작년에도 하셨고 예. 올해 5주기에도 물론 직접 오시진 않았지만 페북을 통해서 그런 직접 입장. 그래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반드시 될 것이다. 이런 강한 의지를 보여주셨죠. 근데 그거는 저희들이 매우 고맙게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한 진심을 의심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정말 의지는 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요구를 하는 건 의지를 표명해달라는 게 아니라 그 의지를 어떻게 실현하실 거냐. 정부 구체적인 차원에서. 액션, 예. 후속 조치가 그것을 이제 요청을 드리기 위해서 그것을 알고 싶어서 저희들이 방안을 제시한 것이죠. 특별수사단을 설치를 해주시고 그 특별수사단이 다른 거 말고 4월 16일 그 당일에 있었던 일. 왜 구조하지 않았고 도저히 설명이 불가능한 그런 급변침 현상이 왜 일어났는지를 검찰이 다시 수사를 해달라. 법원에서도 부정하지 않았느냐. 검찰의 기존 수사는 부족하거나 잘못된 거라고 네. 판결을 내리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저는 그것이 재수사의 근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인용하셨던 네네. 판결문의 그 부분. 예, 그런데 좀 안타까운 현상이 아마 월요일 27일 날 청와대에서는 이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25만 명을 약간 넘었죠. 아니 지난 4월 28일로 청원은 끝났고요. 예, 예. 제 기억으로 24만 한 500여 명인 것으로 알고 24만 있습니다. 500명? 예. 그러니까 이 기준은 당연히 충족해서 예. 넘어갔고요. 답변해야 되는 거죠. 예, 답변은 이제 청원 종료한 이후로 한 달 내에 이제 답변을 하시는 게 이제 원칙이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 이제 만 한 달째 되는 날. 오늘 또는 늦어도 다음 주 월요일에는. 네, 네. 그래서 아마 뭐 오늘은 이제 시간이 다 갔으니까 뭐 못 하시는 것 같고 이제 월요일 27일에 발표를 하실 것 같은데요. 예. 아마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청와대에서도. 그 수위라지. 예. 그런데 그 수위라고 하는 게 왜 수위 조절을 해야 되고 왜 단어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제 이런 판단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청와대에서 지금 반복적으로 그 의사를 내비치고 있는 게 뭐냐면 그래 맞다. 특별수사단도 만들어야 되고 재수사도 해야 되고 그거 다 취지 동의하고 또 그럴 의지를 우리는 다 갖고 있다. 그런데 수사는 검찰이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검찰이 무엇을 수사해야 할지 과제도 선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정말 그걸 재수사해야 되는지도 판단을 해야 되고 결국 검찰총장이 모든 걸 책임을 지고 해서 나가야 되는 건데 예. 아직까지는 그런 판단을 하기엔 시기도 이르고 그런 충분한 재수사의 과제가 안 나오지 않았느냐. 기껏해야 얼마 전에 지난 3월 말에 이 사회적 참사 특조위에서 발표했던 그 세월호 선내 CCTV, DVR 이 조작 정황에 대한 발표와 수사 의뢰 이 정도 외에는 수사할 과제가 나온 게 없지 않느냐, 증거가 나온 게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모아지고 나와줘야 그래야 그걸 갖고 검찰이 수사를 뭐 어떻게 한다 안 한다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조금 더 이 사회적 참사 특조위, 특별조사위원회를 우리가 좀 더 믿고 거기서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수사를 앞당기는 길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입장인 거예요. 그게 유경근 위원장의 해석입니까? 아니면 청와대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입니까? 네. 그러면 인식의 4.16 가족들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게 들리네요. 네. 제가 항상 이제 어저께도 페북에 올리면서 그런 얘기를 했지만 지금 청와대에서 밝히고 있는 그 입장이 사실은 원칙적으로 틀린 입장은 아니죠. 거기에 무슨 큰 문제가 있거나 뭐 형식적으로나 원칙적으로나 절차적으로 보면 크게 문제가 없는 입장인 건 인정을 해요. 예. 평상시라면, 평온한 때라면.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청와대에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이 특조위가 왜 만들어져야만 했는지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특조위는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만든 겁니다. 예. 어떤 특별한 상황이냐면 검찰이 수사 안 하니까 또는 수사를 하더라도 축소해서 제대로 수사 안 하니까
그리고 정치권은 그 수사에 계속 압력을 가하니까. 박근혜 정부 때 그랬잖아요. 그렇죠. 황교안, 우병우 계속 수사에 압력 가해서 기소하지 못하게.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세월호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부터 그 노골화되어 그렇죠. 있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그때 저희가 특별법을 선택한 이유도 예. 당연히 처음부터 저희들이 이 일을 겪고 특별법 만들자고 했겠습니까? 왜냐하면 대통령, 그 당시 대통령도 그랬고 국회도 그랬고 이건 여야 할 것 없이 철저하게 진상규명해서 책임을 묻겠다. 진도체육관에서 박근혜가 그랬어요. 이 일 철저하게 진상규명해서 책임자 다 옷 벗기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러면 이 세월호 참사 오래 갈 일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한 거지. 그게 불과 한 달 만에 깨진 거거든요. 예.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하는데 그 당시 비서실장인 김기춘 출석 여부를 놓고 여야가 부딪히고 싸우죠. 네. 그 와중에 결국 국정조사는 파행으로 끝나버리고 국정조사 보고서 채택 못했죠. 아무것도 못한 거예요. 예. 그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 기존의 검찰이라든가 정치권의 진상규명을 맡기면 이거는 제대로 안 되겠다 판단을 해서 특별법을 선택을 한 거고 특조위를 만들게 된 것이죠. 예. 근데 지금은 박근혜 정부 때가 아니잖아요. 진상규명을 공약으로 내걸고 약속을 하셨던 분이 대통령이 되셨고 또 국회가 바뀌었잖아요. 여야가. 네. 예. 그러면 오히려 우리가 요구하기 전에 먼저 얘기를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가족들이 어쩔 수 없이 택했던, 그것도 수사권도 없이 택했던 특별조사위원회, 그것은 그 당시에 정부가 또는 국회가 검찰이 진상규명 의지도 없고 또 진상규명 오히려 방해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특별조사위원회를 선택하셨는데 지금은 바뀌었다. 그러니 우리가 책임지겠다. 우리가 옛날 야당 시절부터 예. 야당 의원 시절부터 우리가 약속했던 거 아니냐. 오히려 먼저 말씀을 하셨어야죠. 그런데 지금까지도 오히려 거꾸로 국회가 만든 특별조사위원회가 있으니 그것을 믿고 좀 기다려보는 게 순서가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건 너무 상황을 좀 나이브하게 보고 네. 있는 것이라는 거죠.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혹시 이 질문에 유경근 전 집행위원장이나 시청자 일부분께서 조금 무례하고 너무 직설적인 질문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 정확한 입장이 저는 오차 없는 소통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차원에서 여쭙겠습니다. 네. 특히 세월호 가족 또는 이 문제 이제 좀 지겹다 그만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실은 그런 사람들을 많이 설득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파하고 잊지 않겠다고 하는 분들은 물론 그 다짐의 강도는 조금씩 멸번은 가겠지만 기본적으로 생각의 바탕은 큰 차이가 없다고 보는데 오해를 하고 있는 측에서는 가짜 뉴스를 확대 재생산해낼까. 자, 일부러 구조를 안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4월 16일 당일에. 일부러 구조를 안 했다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서 이 일부러 표현이 뭐냐면 예. 제가 일부러 구조를 안 했는지 아니면 하고 싶었는데 못했는지가 그 차이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할 과제인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제가 좀 비비 꼬아서 표현을 했잖아요. 예. 왜 이렇게 표현을 하냐면 저희들은 결론을 내리고서 그 결론을 가져오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은 일부러 죽이려고 작정을 했지. 그러니까 일부러 안구한 거지. 라고 결론을 내려놓고 그 일부러 안구하겠다고 지시한 사람이 누구야? 데리고 와. 라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걸 명확히 예. 하실 필요가 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질문에 뭐라고 답을 했냐면 일부러 구조하지 않은 것처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흘러가 버렸다. 예, 왜냐하면 저희들은 결론을 내려놓고 그 결론을 가져오라고 요구하지도 않지만 예. 또 한편으론 그 당시의 상황을 매우 면밀하게 조사를 해왔습니다. 모든 자료와 데이터와 상황과 진술과 증언과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매우 깊숙이 들여다보고 분석하고 재배치하고 상황을 다 만들어 봤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봐도 이런 결과, 이런 상황이 나오려면 누군가가 강력하게 지시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지?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르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좋으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예, 몇 대목 철저하게 예, 수사를 해서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를 밝혀달라. 그 수사를 정말 철저하게 제대로 했다는 것만 우리한테 보여주면, 그러면 수사 과정을 정말 믿을 수 있게만 해주면, 예. 그러면 무슨 결론이 나오더라도 예. 우린 수용을 할 것이다. 답답하신 심정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구조를 안 했다고 무슨 뭐 수장설이니 인신공양설이니 각종 음모론적인 그런 것은 배제하지만 차마 거기까지는 나가진 않지만 그날 시간적으로 흘러간 상황을 이렇게 복기를 해보니까 이 결론밖에는 우리는 지금 도달할 수가 없다. 그러니 수사나 공적인 조사, 수사를 통해서 적어도 그런 건 아니었고 해경이 굉장히 당황했고 뭘 할 만큼 했는데 힘에 부쳤다. 우왕좌왕하다가 그만 놓쳤다라는 것을 차라리 납득당하고 싶다. 이런 예, 거잖아요.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그래요. 그렇죠. 예은이가 뭐 제 입으로 이런 표현을 하는 게 그 당시에 예은이는 죽을 수밖에 없었다. 살아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다. 조금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예은이는 재수 없어서 죽었다. 솔직히 나는 그 결론이 더 받아들이기 편하겠어요. 만일 누군가가 일부러 구하지 않았고 그래서 결국 죽인 거라고는 결론이 나오면 도저히 이건 그러면 제가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아니죠. 그건 있을 수가 없고 예. 평생을 가는 것이고 오히려 결론이 정말 제대로 수사해봤는데 제대로 밝혀봤는데 해보니까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라고 나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이 더 편해요. 그러면 체념하고 포기하고 어쩔 수 없었지 하고 그냥 산속에 들어가서 살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지금 이렇게 그런데 말씀하시겠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서 벌어진 일들을 다 들여다봤는데 그 상황들을 뒷받침하는 모든 교신 기록들을 다 봤는데 그런데 왜 교신 기록들은 죄다 편집이 되어 있고 조작이 되어 있고 심지어는 CCTV도 지금 조작되었을 거라는 정황이 아주 강력하게 나오고 있고 처음부터 어느 곳에도 청와대에도 해경에도 해수부에도 그 승객들을 구조하라는 지시 자체가 아예 없었고요. 처음 구조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대목 이런 대목이 나와요. 승객들 라이프 자켓 입혀서 이렇게 뛰어들게 바다로 뛰어내리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뛰어내리게 해가 아니라 그런 상황이면 뛰어내리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가 10시 20분 넘어서 처음 나옵니다. 이미 배는 완전히 90% 이상 침몰한 이후에 10시 20분쯤이면 그 위에 조금만 남아 예, 뭐 있다가 위에까지는 아니고 옆에는 조금 남아 있었는데 그 배 우측 난간 정도 조금 바다 위로 나와니까 거의 90% 이상 침몰한 상태고 12시쯤 완전히 이렇게 들어가 그랬죠. 10시 반 정도 되면 다 사라집니다. 10시 반. 예, 10시 반 정도 되면 다 사라지고 8시 50분에 선수만 남았고요. 사고 교신이 예. 있었고. 그러니까 적어도 1시간 반의 시간이 있었는데 예. 그 시간 동안에 현장에 나가서 구조 활동을 펼치던 어민들, 어선들, 그다음에 지금 이제 옆을 지나가던 상선이나 다른 배들도 그 교신망을 통해서 해경한테 계속 이야기를 하거든요. 또 현장에 출동한 해경한테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먼저 스스로 탈출한 승객들도 현장에 도착한 해경들, 헬기로 온 해경 대원들한테 다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 빨리 나오게 해야 한다. 탈출시켜야 한다. 퇴선 명령이 예, 심지어 옆에 지나가던 상선은 빨리 퇴선만 시키면 우리가 다 끌어올릴 수 있다. 둘라에이스호에서 그랬었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해경은 어떤 반응도 없고요. 다 무시했어요. 그러다가 해경 입으로 스스로 처음 나온 게 10시 20분 넘어서 지시도 아니었고요. 그거 바다에 뛰어내리게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라는 말이 처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1시간 반 동안 벌어진 거고요. 이 모든 정황들을 분단위로 초단위로 다 분석해 보면 자연스럽게 들 수밖에 없는 생각이 누구나 100% 공감하실 거예요. 이상하다. 얘네들이 한 행동이 이상하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과정, 그 이유, 그런 결과의 원인,
그 책임 이것을 정확하게 밝힐 수 있는 전면 재수사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여기서부터 세월호 참사의 대책이 무엇이냐가 갈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네, 네. 세월호 인식과 예. 출발점이 다르니까. 세월호 참사는 배가 침몰한 게 세월호 참사가 아니에요. 사람이 303명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참사가 된 겁니다. 이 사람들 당연히 말 한마디면 살 수 있다는 게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서 드러났고 법원이 인정을 했어요. 길어야 8분이라고요. 빠르면 6분이고 그 안에 말 한마디면 모든 승객이 스스로 탈출이 가능해요. 전원 퇴선하는데 10분이 채 안 걸렸을 것이다. 지금 이 얘기잖아요. 그건 우리 주장이 아니고 법원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네, 거예요. 알겠습니다. 법원이 직접 시뮬레이션을 해서. 그러니까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세월호 참사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을 명확하게 우리가 함께 공감을 해 주셔야 그래야 이건 저 큰 배가 어떻게 침몰을 할 수가 있지? 물론 급변침도 수사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강조했지만 그토록 6,000톤이 넘는 그 어마어마한 배가 정부가 발표한 대로 그러한 항적을 그리면서 급하게 회전을 하고 결국 침몰까지 이르렀다는 건 설명이 안 돼요. 제대로 그러니까 선체조사위원회가 그렇게 그걸 들이팠는데도 불구하고 결론을 못 내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배 자체의 이유, 선원들의 뭐 조작, 뭐 실력, 무슨 뭐 과적 이걸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건 외력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똑같은 현상을 재현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도 그런 급변침의 현상을 재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덜란드인가 어디에서 해양연구소에서 시뮬레이션도 하고 뭐 그런 적이 있어요. 예, 그거 갖고도 사실 논란이 좀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해석하는 입장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게 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쪽은 이게 외력을 얘기하기 위한 시뮬레이션이 아니다. 또 어떤 쪽은 봐라 이게 어떤 외력의 가능성을 더 높여주지 않았느냐. 각자 달라지는데 근데 분명히 그것을 내가 뭐 기술적으로 과학적으로 뭐 전문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는 없는 시간이지만 예. 적어도 분명한 건 세월호 자체의 문제, 그다음에 선원들의 어떤 조작의 문제로만은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예. 제가 아까 예은 아빠 유 전 집행위원장을 순간 울컥하고 울먹하게까지 하면서도 그럴 걸 예상했으면서도 드렸던 질문, 일부러 그렇겠다고 생각하시느냐, 이 부분이 많은 오해와 논란을 낳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입장을 정해둠으로써 그렇구나라는 것을 좀 하고 싶었고요. 이번에 국민청원까지 받고 마지막 거의 절규하다시피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은 구조가 되지 않았던, 그래서 가족협의회에서는 불구조라는 그 용어를 관형사 이렇게 쓰신 걸 봤습니다. 거기에 아니불자를 쓴 이유도 짐작하겠고요. 어쨌거나 표현을 최소한 좀 양보한다고 해도 구조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또는 구조를 못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일단 명확히 규명을 하자. 그다음에 급변침도 아직까지 뭐 답변 내려온 게 없다. 그리고 5년 전에 법원 판결문에서도 그 정장 김 정장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올바르지 않고 그 윗선까지 좀 더 치밀한 조사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니까. 근데 사실 그 이후로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미진했던 수사를 완전히 다시 하는 듯한 기분으로, 그러니까 검찰은 일종의 자기 부정이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자기들도 다시 하라 그러면. 그런 피해의식에서 벗어나서 정말 완벽한 진실에 최대한 가까이 다가가는, 이게 주기적으로 몇 년마다 또 이런 요구가 나와서야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 점에서 지금 5주기 때 다시 가족들이 이렇게 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동안에 정치적 이슈니 뭐니가 많아가지고 의외 상대적으로 세월호 관련 뉴스 주목도나 비중이 좀 약했다고 저는 여기 데스크에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좀 모셔서 직접 정리된 말씀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뭐 시간이 좀 많이 갔지만 짧게 한 말씀만 네. 더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또 이런 질문도 하세요. 왜 지금이냐? 왜 지금 특별수사단을 바로 만들어야 한다고 그렇게 보채고 때를 쓰느냐라는 질문도 많이 하시고요. 그런 뭐 똑같은 그런 표현을 쓴 적은 없지만 결과적으로 청와대에서도 지금은 청와대가 앞장서서 특별수사단을 만들고 전면 재수사를 지시하는 때가 아직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않나라는 생각도 갖고 있어요. 아직은 예, 그런데 정말 강조하고 싶은 건 왜 지금이냐면요. 뭐 공소시효가 뭐 2년밖에 안 남았 이것도 분명한 이유예요. 그러니까 공소시효가 지나가면 수사해봐야 뭐 처벌 못하니까 처벌 자체가 세월호 참사의 대책인 건 분명합니다. 처벌을 해야만 대책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말고도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2020년이 총선이 있습니다. 예. 내년 총선이 있잖아요. 저희 경험을 5년 동안 경험을 놓고 보면 선거 시기가 되면 세월호 참사는 사라집니다. 어느 누구도 여야 할 것 없이 어느 누구를 막론할 것 없이 선거 때만 되면 세월호 참사는 다 밀려요. 3년 전 선거 때도 예, 항상 그랬습니다. 내년 총선 때도 세월호 참사는 사라질 겁니다. 선거 끝나고 봅시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선거 끝나고 나면 특별조사위원회는 이제 활동 기한을 마칩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임기 말로 향하죠. 그러면 그때 가서는 무언가를 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게 돼버려요. 예. 오히려 선고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비판적인 분들은 세월호 참사를 자꾸 선거에 이용하지 마라. 너네 그 당리당략에만 이용하고 정작 할 건 안 하고 선거하면 이용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솔직한 심정으로는 선거에라도 좀 이용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건 뭐 진심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너무 답답하니까 어쨌든 선거 시기와 맞물리면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은 밀리게 돼 있어요. 예. 그거는 그리고 오히려 그때 가서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이야기를 하면 또 세월호 갖고 또 정치하려고 그러지 선거하려고 그러지 또 반대쪽에서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여당 쪽에서는 그게 무서워서 얘기 안 하려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가 자유롭게 지금 올해 지금 선택을 하고 지금 결정을 해서 진행을 해야 그래야 진상 규명이 현 정부 임기 내에 그리고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한 내에 마칠 수가 있습니다. 올해 지금 이걸 선택을 하지 않으면 이게 5년 뒤, 10년 뒤에 다시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시기고요. 시효 문제보다는 방금 꺼내신 그러니까 시효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훨씬 예. 더 설득력이 있네요. 예. 결국 올해를 놓치면 시효 문제가 코앞으로 닥쳐버리니까. 네. 예, 그래서 꼭 그런 부분을 국민 여러분들께서 같이 좀 공감을 해주시고 응원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예. 마지막으로 정말 청와대에 부탁을 드리는데 청와대 입장 다 압니다. 그런데요, 저희들이 언제까지 청와대 입장, 여당 입장을 저희들이 봐줘야 됩니까? 아니 피해자가 국민이 왜 정치인들의 입장을 5년 동안 봐줘야 됩니까? 우리 입장도 한번 봐주세요. 오히려 앞장서서 그렇게 의지 있다고 하시는 거 계속 거듭 말씀을 하시는데 법원도 잘못된 수사라고 인정을 했는데 그게 왜 재수사의 근거가 안 됩니까? 왜 그걸 인정을 안 하시냐는 거죠. 왜 수사 과제를 갖고 가져와라, 증거 갖고 와라 그러면 하겠다는 이야기만 하시냐고요. 그거를 정부가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걸 검찰이 찾아내라고 수사하라는 거죠. 우리가 증거 다 찾았으면 수사가 왜 필요합니까? 그냥 고발하고 끝나죠. 그거 찾아달라고 수사 요구하는 거고요. 그 재수사의 근거는 이미 법원이 줬잖아요. 재수사해야 된다고. 잘못 수사한 거라고. 그거를 근거로 삼아서 실제로 그 진상규명을 끝까지 하겠다. 책임자 처벌하겠다는 그 약속을 바로 지금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선택을 하시고 좀 밀어붙여 주시기를 간곡히 좀 부탁을 드립니다. 방금 마지막 1분 한 40초쯤 될 것 같은데 예은 아빠의 호소가 무엇보다도 설득력이 있고 세월호 가족들이 절에서 또 서명을 받고 수사단과 재수사를 요구하는구나. 이게 많이 전달이 됐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랬으면 국가기관과 정부가 할 일이 그걸 찾는 거죠. 네. 당사자들이 이거 찾고 사실 참 피해자로 하여금 무엇을 입증하라 하는 거 참 답답한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예, 뭐 더 이상 부연한다는 것 자체가 마지막에 확실히 매듭 짓고 정리를 해주신 그것에 토를 하나 얻는 것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기운 내시고요. 네. 별 때마다 그 말씀밖에 드릴 말씀이 없어서 참 면구합니다. 아니 그래도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시고 어떻게 해도 유경근으로 치면 다 검색이 돼요. 어디 나와서 한 말이건 오마이뉴스하고 한 것도 봤는데 네. 그래서 최대한 거기하고 겹치지 않으려고 논점을 한두 개로 했죠. 아까 제가 인터뷰 도중에 정말 일부러 구조를 안 했냐고 생각하는 거, 이 질문이 혹시 네. 가슴을 아프게 하셨다면 아닙니다. 용서를 예, 아주 부탁드리는데 잘 물어봐 주셨습니다. 실은 이 부분을 명확히 해야 세월호에 대해서 갸우뚱하는 사람들을 저는 설득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오해와 양해를 미리 구하면서 드린 질문이니까 네네. 너무 속상해 하지 아니 아닙니다.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고요. 광화문은 늘 세월호 우리의 촛불과 함께 있습니다. 염원 그리고 같이 있겠다, 잊지 않겠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꼭 잘 되시기를. 다음번에는 저희들이 예은 아빠를 볼 때 덜 미안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